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변했습니다. 집 살려고 하면 계좌번호도 안 주고 버티던 1억 더 비싸게 팔겠다고 장난질 치던 집주인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이 가져온 나비 효과, 그 기세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란 항상 또 갑과 을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고팔고의 거래이지만 모든 거래에는 또 이 기세라는 게 반드시 있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당근으로 중고거래 할 때도 가격 흥정을 하고 밀당을 하는데, 아니 10억, 20억, 30억 하는 아파트 살 때는 오죽할까요? 제가 늘 하던 이야기, 그리고 내 집 마련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집은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중요하다. 두 번째 포인트, 집은 언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세 번째 포인트,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항상 관심을 가져라.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집을 매매할 때 남들보다 몇천만 원에서 1억은 더 쉽게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부동산 바닥에서 나와 내 가족의 돈을 지키기 위한 부동산 여행 함께 가보시죠. 자, 먼저 부동산 시장 분위기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야 이 시장 전체의 흐름이 보이니까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역대 최고의 가격을 찍었던, 그리고 부동산 거품이 잔뜩 끼었던 그 시기는 바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세계적인 제로금리 시대에 맞춰서 대출 이자를 이 당시 엄청나게 싸게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끌을 해서 집을 사게 됩니다. 당연히 가계대출은 미친듯이 폭증했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저금리 시대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코로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던 전염병이 돌면서 세계 경기가 침몰하니까 그걸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유동성 확보 수단이었을 뿐이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거품입니다. 그 거품이 우리는 다 부동산에 집중되었던 거고요. 이 부동산 거품이 2022년에 이제 급격하게 꺼집니다.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평균 한 40% 정도 하락했습니다. 송파구 3대장도 30% 이상 하락했고, 서울 외곽이나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 가까이 하락해서 거의 집값이 반토막 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품이 제거되려는 순간마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또 반복해서 오르고 또 자연스럽게 거품이 꺼지고 이러기를 한 3번 정도 여태까지 반복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2024년 말부터 다시 자연스럽게 부동산 거품이 꺼지게 되고, 2025년은 역대급 부동산 정상화의 길을 막 가려던 찰나, 바로 그 순간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있던 강남 서초 송파를 풀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갭 투자 유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 결정은 이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빠지는 걸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바로 부동산 투자자들이 몰리냐 안 몰리냐 요걸로 결정이 돼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낼 때 실수요자만을 위한 정책을 내면 크게 이게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갭 투자자들이 군침 흘릴 만한 그런 일을 안 하면 됩니다.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적 결함은 이런 투자 수요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지금 결국은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이 기간이 겨우 35일이었어요. 지금 35일 만에 부동산 투자자들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성동, 마포 등지로 막 몰리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강남권 그리고 마용성이 가격이 오르니까 그 외 서울 외곽 지역이나 수도권 아파트 집주인들도 덩달아서 자기 집값을 팔리지도 않았는데 막 올리기 시작했어요. 자, 개판 5분 전이 아니고 그냥 진짜 개판 된 겁니다. 앞으로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가든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만을 위해서 세우고,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군침 흘릴 만한 그런 짓을 안 하면 일단 어떻게든 절반의 성공은 먹고 시작하는 겁니다.
35일 만에 쑥대밭이 된 부동산 시장, 결국 다시 서울은 토지거래 허가제로 지정됐습니다. 일부가. 자,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보다 더 많은, 더 넓은 지역을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해 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토허제를 다시 지정했으니 모든 게 끝난 건가? 결코 그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지금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구역을 보면 강남, 서초, 송파에 이어서 용산까지 확대됐습니다. 약 2200개 아파트 단지 4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간은 3월 24일 계약분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입니다. 이 부분 상당히 저는 의문스럽고 시장에 파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지정은 1년 단위로 하는데 이번에는 6개월입니다. 이상하죠?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집주인들은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대부분이 아마 버티기에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같은 현상을 보고도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 다르듯이 이쪽 집주인들은 6개월? 그거까짓 거 뭐 버텨보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이면은 이게 마음가짐이 다를 수 있지만 6개월이면 행여나 버텨볼만 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자, 6개월 후에 다시 풀어줄 것 같은 느낌을 이분들은 받거든요. 지금 물론 오세훈 시장은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 3구, 용산구가 대상이지만 다른 지역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정 지역을 거론하지 않겠다. 풍선 효과에 따른 변동성이 생기면 추가로 규제 지역을 정할 수 있다. 요렇게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찝찝합니다. 그냥 1년으로 하고 추가 지역을 중간에 더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될 건데 그러면 부동산 시장을 더 확실히 안정시킬 수 있을 텐데 그걸 알면서 저러는 거는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또 사람마다 그 기준점이 다 다르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2021년 아파트 가격이 최고점을 찍던 그 시절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저 같은 사람은 그때 가격은 거품이 잔뜩 끼었기 때문에 빠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달라요. 참 아이러니하죠. 부동산 시장의 안정, 정상화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서로 해석하는 게 지금 다른 게 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 이번에 토어제가 해제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강남을 중심으로 2021년 최고점까지 올라갔고 또 그에 따라서 대출이 급작스럽게 늘었습니다. 대출이 급작스럽게 늘 수밖에 없는 거 단순히 이게 거래량이 좀 늘었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불과 7, 8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집 한 채를 사더라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금액 자체가 늘었습니다. 더 많이 돈을 빌려야 한다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집값에 거품이 많이 껴있고 급등했기 때문이죠. 집이 비싸졌으니까 빚을 더 많이 내야 집을 살 수 있는 환경, 이거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됐습니다. 즉 부동산 버블을 끄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아요. 자, 지금 이렇게 늘어난 가계대출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목 잡게 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해서 지금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유동성을 늘리고 돈을 풀고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끔 유도해야 하는데 그래야 자영업자도 살고 회사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러는데 금리를 낮춰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지금 토어제 때문에 급작스레 또 대출이 다시 빡 하고 늘어났기 때문에 금리를 실질적으로 낮추기 어려운 환경이 돼버렸습니다. 통화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경제를 좀먹는 일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또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은 금리를 내리긴 할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상황이 안 좋거든요. 진짜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죠. 금리를 내려주면 어떻게 될까? 기업은 연구개발에 돈을 투자하고 사람들은 소비를 늘리고 자영업자들은 되살아날까? 아마도 금리를 내리면 그 돈이 다시 다 부동산으로 몰릴 겁니다. 계속 이 악순환이 지금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애매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부동산 정책이 아니고 부동산 투자를 해봐야 돈을 벌기 어렵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야 합니다. 여기서 아마 이런 질문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야 부비, 너는 부동산 개발, 분양, 중개 뭐 이런 걸로 먹고 사는 애 아니니? 네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굶어 죽고 싶어? 네,
맞습니다. 저 그런 걸로 돈 벌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건 사람들의 궁색함이 지금 목구멍까지 찼다는 겁니다. 심지어 있어도 안 써요, 돈이. 경제가 이대로 부동산에 매몰이 되면 이런 고통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먼저 이게 경제가 선순환 되어야지만 부동산도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애청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유랑스라고 부부 채널인데,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함께 이제 해외 여행을 이분들이 떠나요. 그러면서 그 생활을 담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던 분들인데, 구독자가 지금 25만 명이고 몇 년 전에 치앙마이 때부터인가 제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이분들 저는 너무너무 부러워했고, 감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제가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한테 대리만족을 느끼던 아주 제가 좋아하는 채널입니다. 2년 전에 이제 유랑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정착하던 중에 최근에 이분들이 이제 전세 만기가 돼서 아파트를 하나 매수하려고 임장을 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마포구 쪽 아파트를 알아보셨는데, 그때 영상에 나오던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집주인들이 눈앞에서 매물을 철회하고 금액을 좀 더 올리려고 하는 걸 느꼈다라고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어제 봤던 가격보다 억 단위로 올라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집을 보고 나올 때 부동산 사장님이 하시던 말, 근데 이거 지금 이 가격일 건 아닌데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부동산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경우 실제 많았어요. 중개를 하면서도 이게 맞는 건가 싶은 미친 집값에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 가격일 건 아닌데 이렇게 하는 혼잣말. 하지만 또 집주인들은 이 가격 밑으로는 단 한 푼도 적게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이야기도 나옵니다. 가격이 최고가로 올라와 있고 단 1,000만 원도 협상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영상에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집이 최근 실거래가보다 굉장히 많이 높게 올라온 매물이었고, 그걸 또 조정해 줄 수 없는지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제 문의를 드렸었는데 가격 조정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합니다. 이 영상이 올라온 게 약 2주 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다시 지정되면서 시장 상황이 그 사이에 확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때 집을 산 사람들만 몇 억씩 손해를 보고 집을 판 사람들만 승자가 되는 부동산 경랑기였습니다. 이 부부가 최종 집을 샀는지 안 샀는지 궁금하시다면 직접 이분들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애청하고 사랑하는 채널 유랑스, 요즘 일부 사람들이 이 채널을 공격하기도 하던데 저는 언제나 유랑스의 편이고 힘내시고 제가 항상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